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잘한 거하고 못한 것이 이게 나눠지지가 않거든요.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국민들의 설득 없이 상당히 이념적인 이유에서 법들을 그냥 마구 통과하는 입법 독재가 문제거든요. 기존 정권이 상당 부분 공정과 상식 이걸 무너뜨린 부분이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런 가운데서 자기도 스스로 또 같은 함정에 빠져버리고 이게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중도층이 다 떠났거든요. 우경화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완전 극으로 가버릴 때 중도층들은 확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들은 반감에 민주당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뭐 많은 또 비판도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쭤볼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 교수님이 볼 때 그래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잘한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잘한 거하고 못한 것이 이게 나눠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정권이 이제 뭐 했습니까? 상당 부분 공정과 상식 이걸 무너뜨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한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런 가운데서 자기도 스스로 또 같은 함정에 빠져버리고 이게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기존에 일단은 기존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국민들의 설득 없이 상당히 이념적인 이유에서 그러니까 국회에 충분한 토론, 반론, 협상, 협의 이거 없이 그냥 법들을 그냥 마구 통과하는 입법 독재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3법부터 여러 가지 그런 입법 독재로 인한 폐해들을 이걸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 이런 시도는 당연히 또 바뀐 정권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평가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뭐냐, 지금 중도층이 다 떠났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런 방향성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방향성에서 방향성 요만큼만 교정하면 되는데 더 풀어가지고 일로 가버리는 거. 이게 다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우경화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경화된 이 노선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 나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외교 안보에서 너무 친미, 너무 친일적인 요소. 그게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입지에 상당히 그 부담감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죠. 근데 그게 사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도 보게 되면 오염수 문제. 이번에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 우리가 허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사단 보내겠다는 얘기는 허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간다. 그렇죠. 허용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때 뭐를 얘기하냐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허가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건 계속 그때마다 국내에서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반대하잖아요. 어민들이 반대하고. 일본 사람들도 반대하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이제 일본 정부에서 계속 그 압력을 넣겠죠. 후쿠시마산 수입 허용해라. 근데 이제는 이걸 다 방류하게 되면 후쿠시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긴장이 고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까먹은 점을 좀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이제 연설하는 장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환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사실상 껍데기뿐이지만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일단 문서로 하나 받아놓은 거라든지 워싱턴 협의체, 협의체 별로 실효성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뭔가 좀 그나마 과거보다 조금 더 안전해졌다라는 약간 심리적 안정감을 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CBS에서 그랬잖아요. 그래도 약간 오를 거다. 그게 올랐어요? 이미 이제 오른 거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을 이제 만회한 수준이고 실제로는 원래 이런 방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한미동맹 50주년에다가 70주년에다가 120주년에 때문에 커다란 이벤트인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좀 못 얻은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우경화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보의 라인이 김태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구경화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이진복 또 사고 쳤잖아요. 이진복 정무수석.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당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란 아.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래선 힘들다.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보수가 보수로 가는 건 괜찮은데 예. 중도층이 용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선회를 해야지. 예. 여기서 더 가가지고 완전 극으로 가버리는. 아하. 완전 극으로 가버릴 때 중도층들은 확 돌아선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들은 누구를 찍느냐? 그 반감에 민주당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완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태로라면. 예, 지금 상태. 교수님, 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돌파하고 국민들로부터 더 호응받을 수 있는 국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소통부터 여쭙습니다.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야당 대표 안 만나고 있잖아요. 아하. 야당 대표 안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회에서 180석, 170석을 갖고 있는데 뭘 할 예.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예. 하다 보면은 법안 내면 이게 막 누더기가 돼요. 그래서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 한꺼번에 갔다가 결국 어떻게 해서 정권 뺏겼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민주당이 그거 가지고 정권을 뺏길지 없는데 그 의석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하. 지금 보면 막 110석을 가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권력을 교체해 주십시오. 이거 선거 쓰려고 삼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민주당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네. 근데 집권 2년 차잖아요. 집권 2년 차면 그때 정확하게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 선거가 되었거나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이 정권 안정론보다 정권 지지론보다는 심판론이 더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애초에 지금부터 그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라. 만나서 국민을 위해서. 왜냐하면 타협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우경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경화된 쪽으로 가다가 계속 얻어맞는 거잖아요. 69시간제 얘기에다가 결국 지금 노동계약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렸잖아요. 지금 바로 그 대목입니다. 결국은 일 잘하는 대통령, 그래도 일하는 대통령.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판 보지 않고 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것인데, 자,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전반적으로 우경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향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몇 가지 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랄까 뭐 규제를 완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랄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도 오케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거 그러니까 기업한테 규제 완화를 한다면 기업에다가 사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걸 해라. 이렇게 가야지 이게 합의가 타협이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이쪽 몰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규제 풀어주고 그다음에 노동자 때려잡고. 균형이 안 잡히죠. 그럼 이쪽에서는 당연히 사생결단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떤 개혁도 될 수가 없어요. 교수님,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요, 만사는 인사다. 사람과의 충돌이 계속 발생하면서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정면 충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언론과의 관계 또 최근에는 전당대회 이후에 뭐 최고위원 리스크까지 자 인사 사람과 관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이제 인사가 만사인데 거기서 다 망가진 거죠. 생각을 해봐 다 내줬잖아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그냥 선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 내치고. 그다음에 이제 딱 하니까 당 대표 이준석 내치고, 유승민 내치고, 그다음에 나경원 내치고, 안철수 내치고, 그다음 천하용인 애들은 이미 걔네들은 꺼다는 보리자루 신세고 덕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뭡니까 그 안보실장 김성환 안보실장 치고 그럼 남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최고위원이라고 뽑아왔어요. 그리고 강성들로 최고위원 뽑으니까 사고 치잖아요. 김재원 사고 치죠. 태용호 사고 치죠. 그다음에 조수진 또 사고 치죠. 지금은 최고위원 중에서 지금 그나마 멀쩡한 건 김병민밖에 없어. 지금 뭐 김병민의 인기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아요. 김병민이 너무나 멋있어 보일 정도가 돼버렸다. 사실 김병민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냥 딱 보면 맨날 그냥 상식적인 뭐가 안 나는 말만 하잖아. 근데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리더십에 살겠냔 말이에요. 그 결과가. 그다음에 오히려 이질성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하용인들이 밖에서 막 비판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라도 있는 국민의 힘이 그것도 없는 민주당보다 나아 보인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견이 있어야 돼요. 그 이견이 있고 서로 싸우고 막 하는 가운데서 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렇게 갈 때 합력이 되고 그 이질성들이 모여서 큰 힘을 보이는 거. 북한처럼 획일적인 사회가 강합니까? 안 강해요. 미국은 막 극좌부터 극우부터 온갖 놈들이 용감하게 있죠. 그게 강한 힘이거든요. 당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마인드가 자유민주적 마인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반공주의야. 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는 옛날에 반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독재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하다 보니까 태영호도 요번에 보니까 아 세상에 차 비판 시켰다는 거 아니야. 예. 그 생활총화하고 보좌관들 데리고.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던 방식대로 한 거거든. 예. 그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막 폭락을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분들 같은 게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그 골수분자들만 모이게 되면 정책이 예. 계속 우경화되고 인사부터 모든 게 그냥 순수화되면서 급진화되면서 현실로부터 유리되고 예. 대중로부터 유리되는 결과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하. 이번에 그나마 김기현 대표에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누구죠? 유인태 총장 불러가지고 예. 얘기 듣잖아요. 유인태. 네. 네. 그 민주당 사람인데 예. 그런 걸 해야 된다니까. 아하. 자꾸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국힘이 승리할 때 막 선거에서 예. 막 승리하기 시점에 그때 국힘의 모습 봐. 예.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도 듣고 있겠죠.